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우리의 전통과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경북 안동은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올해 연세가 91세, 망백의 나이에도 우리의 정신 문화를 일깨우는 사회봉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서예가 청남 권영한 선생을 김종열 기자가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참다운 스승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소중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서예가 청남 권영한 선생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올해 연세가 91이신데요. 건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내한테 나이를 묻는데 네, 91살 하는 거는 어머니한테 뱃속에서 나온 이후가 91살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92살이라 합니다. 그건 개념의 차이인데 서양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후부터 인간으로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 사람보다 늘 나이가 한 살 많도록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 간주하는 때문에 태교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특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는 92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이로는 91살입니다. 네. 특별히 건강 관리는 뭐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관리는 늘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색깔이 없는 물을 늘 마십니다. 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옛날에는 5,000보까지는 걸었는데 이제는 좀 힘이 딸려서 3,000보는 억지로 걸으려고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TV에서 좋다는 거 다 골라 먹으면 그건 오래 못 삽니다. 가려서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또는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는데 하고 큰 기대도 하지 말고 지금이 좋으면 좋다고 만족하고 살면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내 건강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호가 청남이신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장인 어른이 지어줬습니다. 네. 이 고사성어에 청출어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그 쪽풀보다가도 더 푸르다 하는 뜻으로 제자가 공부를 해서 스승보다가도 더 많은 지식을 쌓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거기에서 청하고 남자를 따서 음만 따가지고 청남이라고 우리 장인 어른이 지어주셨는 때문에 평생 이 호를 빛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수학교사로 봉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예와의 인연 뭐 어떻게 되십니까? 이 안동 사람은 지금도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애들한테 붓글씨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도 손자가 지금 6살짜리가 있는데 걔한테도 틈틈이 붓글씨를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배한테 나도 어릴 때 운필을 배웠고 또 우리 할배가 보내주는 서당에 가서 천자문부터 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안동 사람의 문화입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또 불교에 기회돼서 사경을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 그 취미로 붓글씨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안동에서 열리는 가온서기 행사 꽤 유명한데요. 전국을 누비시며 가온서기를 해주시기도 하시는데 가온글을 써주실 때 특별한 어떤 절차와 단계를 갖고 해주시는 겁니까? 예, 처음에 이 박물관에 와가지고 박물관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안동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언과 명구를 써줬습니다. 그래 하다가 조금 더 특색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조상이 남겼는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을 써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임시 청년이 오면은 그 청년에게 그대 시조 할아버지는 기말지 하는 분이고
또 경주 김씨 중에 삼국사기를 썼는 김부식 하는 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김부식 선생이 남겼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일이관지, 무슨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거든 한결같이 뚫고 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각자 자기 조상이 남긴 글을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긋간 소문이 나가지고 이때까지 듣지도 못하는 자기 조상이 남긴 글을 이렇게 써주니까 너무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좀 유명하게 됐습니다. 네. 예. 선생님 작품 활동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네. 이 불교, 수학,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50건의 저서를 발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저서들 가운데 가장 아끼시는 저서는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책이 한국 사찰의 주련하는 책입니다. 절에 가면은 절 기둥에 한문 글씨로 적혀 있는 많은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를 주련이라 합니다. 네. 주련. 그거는 불교 사상의 핵심적인 글들이 거기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는 사람이 요새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그걸 잘 읽지를 못합니다. 또 한문 아는 사람도 그 특수한 그림 때문에 잘 못 읽어가지고 그걸 모든 사람한테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절에 찾아가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초서나 행서로 되어 있는 글씨체는 해서체로 옮겨가지고 그걸 해설하고 풀이했는 책이 한국 사찰의 주련입니다. 네. 그래 이 책이 한번 나오고 나서 유사한 책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경쟁자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어떤 스님들이 농담하기를 한국 사찰의 주련 없으면 중지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끼는 책은 재미있는 이야기 수학입니다. 내가 수학 공부를 했는 사람으로서 그 수학의 문제풀이가 아니고 수학적 사고방식을 애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썼는 책인데 이 책도 히트해서 한 30만 부가 네. 옛날에 나갔던 책입니다. 네. 작품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 사찰의 주련 그리고 거기에 선시 303수 법구경이 또 눈에 띄는데요. 네. 불교와 인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안동 사람은 대충 전부 유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뭐 명절을 지내고 하는 것이 유교 형식적으로 하는 때문에 유교 생활은 몸에 체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다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고 또 봉직해 있는 학교가 경안재단의 개신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유교와 또 기독교의 생각은 조금 머리에 이해가 됐는데 도대체 불교는 어떤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불교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에는 8만 대장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책을 읽는다 하면은 평생을 읽어도 그 책을 다 못 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8만 대장경을 읽는 대신에 그 핵심적인 요점이 적혀 있는 글이 없을까? 그게 생각하니까 아마 주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련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 선생님, 예. 이 주련 상당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서투려가 되는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해인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해인사 일주문에 가면 달랑 2줄의 한문 글씨 주련이 적혀져 있습니다. 역천급이 불고요 극만세이 장금이라 아마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모르고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내갈 겁니다. 거기에 불교의 시간관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천급을 즉 천년 만년 억급을 거슬러 올라가도 그거는 옛날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고 또 천세 만세를 앞으로 뻗어가도 그거는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이 현재에 너의 희망을 두고 너의 기쁨을 두고
또 너의 모든 그 역량을 현재에서 즐겨라. 그런 심오한 글이 해인사에 적혀져 있는데 그냥 지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서 이런 거를 주련책으로도 또 이렇게 소개했고 또는 강의도 내가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해인사의 주련 말씀도 주셨는데 전국 여러 사찰의 주련들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기억이 나는 거는 주황산 그 대전사락하는 절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면 여득 인신하고 불수도 하면은 여입 보산 공수래라 우비 고한 욕하위 여금 자작 한 자수라 제법 부동 본자적이라. 근데 해석을 하면요, 그대가 사람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하지 않고 도를 닦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 보배가 가득한 산소에 들어갔다가 보배 하나 못 가지고 빈손으로 오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왜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그것만 네가 찾아서 하려고 그러냐.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대가 하는 것만큼 그대는 반드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주의 법이라 하는 것은 항상 고요해서 절대로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 공부하고 열심히 수도해라. 그게 주황산 대전사에 있는데 그 글이 늘 마음에 네. 아주 다가옵니다. 선생님 이번에 또 전시회를 개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와 의미 청취자들에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주기로 전시회를 연락해서 80살 때 전시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90살 때 연락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지금 여는데 그 여는 취지 중에 하나는 요새 노인들이 나는 노인이라고 전부 뒷정에 물러서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노인도 하면 된다 하는 걸 일단 노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집에 지금 제일 어린 손녀가 유치원 다니는 6살짜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있고 얘들한테도 우리 할배가 이런 일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머리에 심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지금까지 나를 아껴준 많은 사람도 있고 나를 길러주신 스님들도 계십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작품 하나라도 보시하려고 무상으로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고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주로 이번에는 불교와 관계 있는 거, 또 달마대사라든지 불교와 관계 있는 그림 그런 쪽으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만나 뵙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사회 스승으로 오래오래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서예 명인 청남 권영한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